어서오세요. 괴담 들려주는 낚시꾼 괴담로 괴담집사입니다. 단편님들, 왜 일본은 사람들이 안타까운 선택을 하는 곳으로 그런 곳으로 유명한 곳들이 몇 곳 있잖아요. 워낙 유명해서 아시는 분들도 많은 주카이가 그런 곳 중 한 곳이겠고, 근데 이런 곳들은 우리나라 어떤 곳과도 비교가 불가하죠. 뭐 신명 스포츠로도 비빌 수 없는 정도고 다행인 거죠. 전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나라에 그런 장소들이 없다는 거. 그런데 혹시 나시키가우라라는 곳 들어보셨나요? 나시키가우라는 시즈오카현 아타미시에 있는 아주 절경이 어마어마하게 멋지다는 그런 관광 명소로도 유명한 해안선을 의미하는 거라는데요. 근데 거기가 엄청 멋지고 아름답지만 주변이 낭떠러지 절벽들이란 말이죠. 해마다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 생을 마감하는, 그래서 그런지 심령 스포츠로도 꽤나 유명한 곳이라네요. 일본 심령 스포츠 중에서는 뭐 5손가락 안에 든다나 봐요. 그리고 그런 명성에 걸맞게 거 가서 사진을 찍으면 종종 심령 사진들도 찍히고 원한에 사무친 지방령들도 엄청 많다는 말이 돈다고 하더라고요. 이번 사연은 그렇게 한많은 장소, 일본 심령 스팟들 중에서도 탑5 안에 든다는 그 니시키가 우라와 관련된 어느 일본인의 기묘한 경험담입니다. 그럼 자리하세요. 일본 괴담 채널에 올라온 기묘한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야기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이건 10년 전쯤이요. 회사에서 보직 발령이 난 거죠. 그래서 사타마에서 아타미로 정근을 간 절친 사토시가 경험한 일인데요. 그때 엄청 좋아했어요, 사토시. 정근 가는 아타미는 태어나서 처음이라면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곳에 가게 된 거랑 엄청 기대가 된다는 말을 했었거든요. 게다가 사토시는 온천이라면 사족을 못 쓰는데 일본에서 알아주는 온천들이 몰려있다니까. 이런저런 이유로 알면서도 가지 못했던 곳이라면서, 그리고 숙소도 회사 숙소가 있기 때문에 그냥 개인 생활비 정도 빼면 거의 무료라면서 정근 가기 전부터 며칠 몇 날을 그냥 뭐 좋아서 난리가 난 거죠. 가기 바로 전날까지 술자리에서도 맨날 얘기하고. 어쨌든 이제 그렇게 사토시는 갔어요, 아타미로. 그리고 도착해서 바로 지사로 갔는데 거기 사토시를 담당하는 부장이요. 그날은 첫날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대충 회사 시설 위주로 간단히 알려주고 점심 식사 마치자마자 바로 들어가서 쉬라고 그러더래요. 사토시가 땡큐인 거죠 뭐. 그래서 바로 회사에서 나와서는 저녁까지 그 기숙사 주변 여기저기를 돌아다녔대요. 그리고 저녁 식사까지 마치고 기숙사에 들어왔는데 이게 성이 차지 않더라는 거죠.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땐 뭐 정근이 아니라 여행 간 그런 기분이었다면서. 그리고 그때 오전에 회사에서 인사를 할 때요, 거기 토박이라는 직원 중 한 분이 사토시한테 슬쩍 건넨 말이 생각나더래요. 아타미는 야경이 멋지다는 말이 말이죠. 그래서 사토시는 바로 망설임 없이 내일 출근하려면 서둘러야 하니까 바로 드라이브를 하러 차를 몰고 나갔대요. 시간은 밤 11시 정도. 아타미에 가본 적이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요, 거기가 고개가 엄청 많다고 그래요. 그냥 길 사이사이가 다 고개라고 하네요. 저도 안 가봐서 모르는데 어쨌든 그렇게 처음 간 길이 온통 고개다 보니 길을 잃은 거예요. 아타미 초행 사토시. 그런데 사토시는 그때 길을 잃은 장소가요, 기숙사에서 뭐 그렇게 별로 멀지 않은 거리라고 생각했다네요. 대충 어찌어찌 가다 보면 돌아갈 수 있을 것 같더래요. 그래서 나온 김에 코에 바람도 넣고 그 상황에서 야경을 보면서 슬슬 드라이브를 더 했다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드라이브를 하다가 고개를 내려오니까 성 같은 곳이 있더래요. 그리고 그 성을 지나가니까 다시 고개가 나오더라고. 근데 말이죠, 좀 전까지만 해도 돌아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그땐 거기가 어딘지 정말 알 수 없겠더래요. 방향 감각도 없고 그냥 한 마리 길 잃은 양이 된 거죠. 그러니 어때요? 내일 출근할 걱정도 되고 그때부터 막 이것저것 불안해지기 시작하더래요. 그리고 그때요, 라디오를 듣고 있었는데 말이죠, 좀 전까지 잘 나오던 게 계속 치익거리는 소리만 나더라고. 채널을 여기저기 바꿔도 같더라는 거죠. 그쯤 되니까 불안을 넘어 겁이 나더래요. 무슨 공포영화 보면요, 그 처음에 나와서 운전하다가 죽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게 막 떠올라서 눈물이 나올 것 같더라고.
어쨌든 사토시는 그런 상태로요 계속 운전을 한 거예요. 제발 그 상황에서 벗어나기만 벗어나자 하면서. 그리고 그렇게 가다 보니까요 앞에 그렇게 길지도 않고 한 20m 정도 되려나? 정확하진 않아요. 그쯤 되는 것 같은 터널이 나오더래요. 사토시 말이요 자기는 영감이라든지 뭐 그때까지 영적인 경험을 한 적도 없고 그냥 평소에도요 아예 그런 쪽으로는 관심도 없고 뭐 생각한 적도 없었대요. 그런데 그때요 그 터널에 들어가려는 순간 딱 머리를 뭔가가 강하게 때리는 듯한 느낌, 그런 느낌이 들면서 말이죠 본능적으로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그 터널로 들어가면 안 된다는 그런 느낌. 이게 뭐라고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왠지 그 터널에 들어가면 끝이라는 그런 막연한 불안감이 느껴지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느낌이 드는 그 순간에 차는 자기 마음하고는 다르게 이미 그 터널에 들어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젠 이게 뭔가 싶은 거예요 사토시. 입은 안 돼 안 돼 하면서 점점 터널 안으로 들어가고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들어가서 터널 중간쯤 갔을 때 그때까지 뭔가에 조종당하는 느낌이 들었던 사토시는요 그제야 자기 의지로 차를 세울 수 있었다는데요. 겨우 그렇게 차를 세우고 보니까 말이죠 차 앞에, 그러니까 터널 한복판에 유치원생쯤으로 보이는 아이가 5에서 6명 정도가 있더래요. 거기에 걔들이 앉아서 공기놀이를 하고 있더라고. 12시가 지난 한밤중에 그 어둡고 습한 터널 한복판에서 아이들이 놀고 있는 모습. 그러니 어때요? 사토시는 그때 온몸을 사로잡은 공포에 차마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겠더라고. 마치 망치로 말이죠 그 심장을 엄청 강하게 그렇게 두드려 맞은 것 같은 기분이 들더래요. 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이가 막 딱딱 마주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본 뒤부터는 몸이 전혀 움직이지 않더라고. 암만 움직이려고 애를 쓰는데도 몸이 말을 듣지 않더라고. 그런데 말이죠 그때 그 순간 아이 하나가 사토시 쪽으로 고개를 천천히 돌리더니 사토시를 보고 웃더래요. 커다랗고 빛날 정도로 하얀 이를 활짝 드러내면서. 그 순간 사토시는 말이죠 자기도 모르게 진짜 엄청 크게 터널이 쩌렁쩌렁 울릴 정도로 그렇게 큰 소리로 비명이 나오더래요. 그때 그 애를 보고 놀라서 나오는 비명에 자기가 듣고 자기가 놀랐다고. 그리고 그런 동시에 몸이 풀리더래요. 그래서 바로 후진기어를 넣고 진짜 미친 듯이 후진으로 빠르게 거기서 나갔다는 거예요. 그때 차문이 터널 벽에 막 긁히니까 불꽃이 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겁에 쩔어서는 미친 듯이 후진으로 달려서는 겨우 터널 입구까지 도망쳐 나갔다고. 그리고 그대로 유턴해서 또 쉬지 않고 정신없이 달리다 보니까 어떻게 기숙사 앞까지 와 있더라고. 진짜 기억이 하나도 나지 않더래요. 그땐 정말이지 자기가 기숙사까지 어떻게 왔는지도 정말 모르겠다고 그래요. 그리고 다음날 간신히 마음 잡고 회사에 출근해서 왜 사토시한테요 거기 야경이 좋다고 말해준 사람 있잖아요. 거기 토박이라는 사람, 그 사람한테 가서 전날 사토시가 경험한 걸 얘기했거든요. 고개를 넘고 성 비슷한 곳 지나니까 또 고개가 나왔는데 거기 터널이 있더라. 그리고 그 터널에 들어갔더니 애들이 앉아서 놀고 있더라. 뭐 이런 거. 그 뒤에 어쩌니 저쩌니 이런 말을 하지도 않았대요. 근데 거기까지만 얘기했는데 그 사람이 그러더래요. 아 거기 하면서 거기 그 터널 지나면 니시키가 우라라고. 그래서 사토시가 니시키가 우라가 뭐냐고 다시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그 사람 말이 사람들이 안타깝게 거기서 생을 마감한다고. 그런 곳으로 유명한 곳이라고. 그러면서 다시 사토시를 보더니 만약 사토시가 거길 그대로 지나갔다면 그 바로 그 커브의 절벽이라 사토시는 그대로 바다로 떨어졌을 거라고. 정말 천만다행이라고 그러더라는 거죠. 사토시가 그 사람 말을 듣고 나니까 드는 생각, 자기가 본 그 아이들은 무서운 존재가 아니라 거기서 안타깝게 생을 마감하려는 그런 사람들을 막으려는 존재였던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혹시 자신도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자신 앞길을 막아준 건가 싶더라고 말이죠.
일본 괴담 채널에 올라온 이야기는 여기까지인데요. 길을 잃고 들어간 어두운 터널 안에 아이들만 내듯이 앉아서 놀고 있더라. 그런 상황이라면 뭐 누구라도 진짜 무서울 거예요. 그래서 무서워서 도망쳤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아이들 때문에 살 수 있었던 거고, 그래서 그런지 저는 그 아이들 왠지 평범한 영화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어서오세요. 괴담 들려주는 낚시꾼 괴담로 괴담집사입니다. 단편님들, 버려진 터널 가보신 적 있으세요? 전 일부러 찾아간 건 아니고 여러 이유로 경험을 한 적이 있거든요. 개인적으로는 그런 터널들이 폐가나 흉가보다 더 느낌이 좋지 않더라고요. 특히 기차가 다니던 터널이 최고였어요. 이상한 냄새에 빛 하나 없는 어두움, 숨막혀오는 답답함. 물론 그런 것들도 여럿이 같이 가고 함께 한다면 놀이장소가 되겠지만요. 그렇다고 또 혼자 가면 귀신보다는 범죄에 노출된 위험이 더 크겠고, 그런 곳들은 가지 않는 게 좋겠죠. 이번 이야기는 일본 괴담 채널에 올라온 어느 일본인의 기묘한 사연입니다. 그럼 일본 괴담 채널의 기묘한 이야기, 괴담집사의 시점으로 떨어보겠습니다. 제가 소름 돋는 오싹한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이건 대학 때 동아리 친구였던 사토시가 해준 말인데요. 사토시 성격이나 얘기하는 분위기로 봐서는 진짜 사실인 것 같단 말이죠. 얘기는 사토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경험한 일이라고 그래요. 사토시는 어린 시절 서울 외곽에 있는 이바라키현에서도 아주 외진 곳에 있는 작은 시골 마을에 살았거든요. 마을이 원체 작아서 그 주변에서도 마을 이름을 대면 거기가 어디야 할 정도로 그런 깡촌이었다네요. 그렇다 보니 학교를 가려면요, 산을 넘기 위해 뚫어놓은 길이 30m 정도 되는 터널을 통과해야 했대요. 그 터널은 무슨 괴담이 있다든지 사고가 있었다든지 그런 얘기가 없었는데도 어쩐지 무서웠고, 입구 안내판은 녹슬어 있고 조명도 어두워서 으스스한 곳이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근방엔 같은 학교를 다니는 아이가 없어서요, 사토시는 늘 혼자서 그 터널을 지나다닐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사토시는 두려움을 이기려고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면서 달려서 지나간다든지, 그것도 무서울 때면 차가 지나가기를 기다렸다가 차와 함께 나란히 달리면서 지나간다든지 했던 거죠. 그러던 어느 날, 그날은 학교 일을 돕다가 학교 시간이 오후 5시가 넘어가고 말았대요. 게다가 12월, 밖은 이미 어두워지기 시작했고 말이죠. 사토시는 그때부터 그 터널을 생각하니까 이게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무섭고 우울하기까지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사토시는 잠시 그 선생님한테 거기 터널 지나가는 게 무섭다고 솔직하게 말하고, 선생님이 엄마한테 전화해서 데리러 와달라고 그렇게 말해달라고 부탁할까 하는 생각도 했었는데, 그건 또 사나이 사토시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토시는 용기 내서 혼자서 귀가하기로 결심. 해가 져서 날은 어두워졌고 가는 길엔 조명도 없었대요. 깡촌이다 보니까. 그렇다 보니 평상시에는요, 이게 별로 대수롭지 않게 지나가던 길도 그때는 무섭게 느껴지더래요. 그래서 사토시는 즐겨 부르던 노래를 아주 큰 소리로 부르며 걸어가는 거예요, 이제. 하지만 그 기세는 그 터널 앞에서 멈추고 말았다는 거죠. 원래도 노란빛에 흐릿했지만 어느 때보다 더 흐릿하게 느껴지는 터널 안 조명. 그날따라 더 섬뜩하게 우는 바람 소리에 정체 모를 동물의 울음소리까지. 아, 터널에 들어가기 싫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가려면 들어가야 하는데. 그런 딜레마로 인해 혼란에 빠진 사토시. 결국 사토시는 터널 앞에서 멈췄고 터널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서 있고 몇 분 정도 지났을 쯤이었을까요? 자동차 엔진 소리가 들리더래요. 점점 가까워지는 엔진 소리. 그 소리에 사토시는 정신을 차렸다는데, 사토시는 그때까지 뭐에 홀린 듯 멍하니 서 있었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어쨌든 잠시 뒤 등 뒤에서 다가오는 빛이 느껴졌고 그 느낌에 안도감이 들더라는 거죠. 그리고 차와 나란히 달려서 터널을 빠져나가자는 그런 광대한 계획을 하고 차가 오면 같이 달리려고 뛸 준비를 하던 그때, 뒤에서 괜찮냐라고 물어오는 말. 그 소리에 놀라서 뒤를 돌아보니까요, 차가 언제 왔는지 바로 사토시 뒤에 서 있었고요, 차 창으로 사람이 머리를 내밀고 있더래요. 그리고 자동차 전조등 때문에 얼굴이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들리는 그 목소리로 여자라는 걸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여자는 사토시한테 차에 타겠냐고 그러더래요. 집까지 태워주겠다고. 당시 어린 사토시는 학교에서나 부모님한테 모르는 사람 차에는 타지 말라고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들었지만요. 일단 그때 그 터널을 지나야 한다는 그런 무서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만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냉정하지도 못했고 생각도 없이 태워달라고, 여자한테 태워달라고 그랬고 말이죠. 사토시는 제게 말할 때 그게 되돌아 생각하면 그 여자가 자기 주소나 이름조차 모를 텐데 갑자기 집으로 데려다 준다는 말, 이게 말이 되는 거냐면서. 냉정히 생각해보면 방금 그게 이상하다는 걸 알았을 텐데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어쨌든 사토시는 그 여자가 그럼 빨리 타라는 말에 서둘러서 차에 올라탔대요. 아주 고맙고 기쁜 맘에 말이죠. 그런데 차에 타니까 좀 이상한 냄새가 나더라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어디에서도 맡아보지 못한 냄새.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나중에 알게 된 냄새. 그래도 정신적으로 지쳐있던 터라 차 안이 엄청 안락하게 느껴지더래요. 그리고 차가 출발했을 때 사토시는 여자한테 이 길 쭉 따라가면 이제 사토시 집이 나온다고 말을 했거든요. 근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여자는요, 사토시가 말을 해도 아무 말도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용히 키득키득 웃는 소리가 들리고 말이죠. 사토시는 그런 상황에 이상한 느낌이 든 거죠. 그리고 그때부터 별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이게 뭐지? 이거 뭐지? 하면서. 그런 와중에도 여자는 혼자 키득키득거리고, 그때 온몸에 식은땀이 줄줄 흘러내리는 게 느껴지더래요. 그래서 내리겠다고, 여자한테 소리치듯 내리겠다고 말한 거예요, 사토시가. 그랬더니 그제야 여자가 사람이 알아들을 듯한 말을 하는데 그게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겠지만요, 아이라는 말을 날카롭지만 작은 목소리로 아주 빠르게 반복해서 말을 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자전거 정도 속도로 달리던 차는 그때부터 속도를 급속히 올리기 시작했고요. 사토시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도망쳐야 한다고, 지금 도망치지 않으면 죽는다고 본능이 알려주는 듯한 그런 느낌이 나더래요. 자기가 뭘 생각하려고 생각한 게 아니라. 그래서 사토시는 느껴본 적이 없는 그 공포로 굳어있는 몸을 억지로 움직여서 달리는 차 문을 갑자기 열고 주저없이 몸을 날렸대요. 그리고 바로 온몸에 극심한 통증이 느껴졌고, 그런 통증을 느끼면서 차 쪽을 쳐다보니까 말이죠, 차는 찢어질 듯한 날카로운 여자 목소리가 울리면서요, 그대로 가드레일을 뚫고 낭떠러지로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사토시는 그걸 본 것과 동시에 의식을 잃었고 말이죠. 그리고 그 뒤 눈을 뜬 건 병원이었대요. 뒤에 가족들에게 들은 바에 의하면 사토시가 노상에 쓰러져 있던 걸 지나가던 차가 발견했다고. 그리고 가족들은 뺑소니 사건이라고 판단하고 신고를 했다고. 사토시는 심한 골절상을 입은 상태라 그 뒤로도 얼마간 학교에도 못 가고 입원해 있었는데요. 그 사이 사토시 부모님은 사토시가 좀 더 안전한 통학이 가능하도록 학교 근처로 이사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토시는 그 무서운 터널 근처를 지나다니는 일은 그 사건이 있던 날이 마지막이었고, 그 뒤로는 절대 그 터널 근처엔 가지 않았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여자 차 안에서 나던 냄새, 그때까진 몰랐는데 나중에 부모님을 따라간 장례식장에서 알게 됐다고 그래요. 장례식장에서 짙게 풍겨오는 향냄새를 맡으니까 그때 차 안에서 맡았던 냄새가 다시 기억나더라고 말이죠. 일본 괴담 채널에 올라온 이야기는 여기까지인데요. 원래 무슨 일이 생기려거나 뭔가에 당하려면 그게 또 이상하게 그렇게 되잖아요. 분명 사토시도 모르는 사람 차에 타면 안 된다는 걸 알았지만 자신도 모르게 그 차에 올라탄 것처럼 말이죠. 이번 사연 참 교훈적인 사연이었어요. 모르는 사람이 태워준다고 하면 절대 안 타는 걸로. 어서오세요. 괴담 들려주는 낚시꾼 괴담록 괴담집사입니다. 여러분, 운전하시면서 혹시 이상한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제 경우엔 얼마 전에 서울에서 일을 마치고 춘천으로 오던 중에 안개가 짙은 밤길이었는데요. 고속도로에는 저밖에 없었고요. 서울 양양 고속도로 어느 터널을 지나는데 느낌이 좀 쎄하더라고요. 그래서 룸미러로 봤더니 허연 뭔가가 차를 따라서 달려오는 그런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피곤해서 잘못 봤나 하고 눈 좀 깜빡이다가 다시 룸미러를 봤는데 그땐 또 보이지 않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냥 이유 없이 블랙박스 컴퓨터에 연결해서 보진 않잖아요. 저도 그런데 그날 그 이상한 걸 보고 컴퓨터에 연결해서 보니까 이런 영상이 찍혀 있더라고요. 이걸 영상 관련 쪽에서 근무했던 그 친구 둘한테 보여줬는데, 그 보여주면서 카메라에 뭐가 붙어서 그런 것 같다라는 말도 있고, 뭐 고스트 현상이냐고 물어봤는데 둘 다 똑같이 하는 말이, 렌즈에 뭐가 붙어서 그런 거면 그 카메라는 차에 고정된 거잖아요. 그래서 차에 고정된 상태라서 그 영상에서 이 표시한 화살표처럼, 고정된 화살표처럼 차가 움직이면서 같이 움직여야 한다고 해요. 같이 움직여야 하는데 고스트 현상도 특정한 곳에 잔상이 남는 게 그 현상의 원인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라고 하고요. 그런데 영상 속 하얀 그 뭔가는 확실히 독립적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하네요. 즉 차와는 상관이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적어도 이게 후방 카메라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카메라 문제라면 룸미러에는 보이지 않았어야겠죠. 이게 그 이후로도 계속 비슷한 그 환경의 터널들이 나오고, 안개라든지 다른 것들도 같은 상황인데 저 터널을 지날 때만 저게 나타났고요. 이게 참 그러네요. 밤운전 자주 하는데. 그렇다고 저도 저게 딱 잘라서 저 귀신입니다 이런 그런 입장도 아니고요. 그냥 그저 신기했다는 거? 차라리 카메라 문제라고 얘기했으면 오히려 속이 더 편했을 것 같고요. 이번 사연도 짙은 안개 낀 밤에 그 안개 낀 도로에서 생긴 일인데요. 사연은 비엔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비엔수님 사연 제보 감사합니다. 그럼 비엔수님의 사연 제가 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엔수님이 사연 경험을 한 건 2014년 9월 초. 기묘한 경험을 한 곳은 춘천 말고개랑 말고개 터널이라는 곳인데요. 거긴 6.25 전쟁 전에 38선이 지나간 자리고요. 그 말고개를 경계로 한국전쟁 전에는 남과 북으로 갈라졌었던 거죠. 거긴 특히 그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 사이에서 이상한 경험을 했다는 말이 많은 곳이라고 하는데요. 저도 지인들에게 몇 가지 이상한 이야기들을 들은 곳이기도 하고요. 자전거를 타고 그 터널을 지날 때면 뒤에서 누가 당기는 것 같다든지, 이상한 여자 울음소리가 들린다든지, 거긴 안개가 끼면 짙게 껴서 앞이 잘 안 보이는 곳이기도 하고, 고라니 같은 야생동물도 많이 출몰하는 곳이고요. 길도 미끄러워서 사고도 많이 생기는 곳이거든요. 아는 동생에게 받은 실제 사고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고라니 사고 영상은 그 수위가 좀 센 영상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이런 영상이 거북하신 분은 넘어가게 하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거긴 이렇게 이제 사고가 잦은 곳이고요. 비엔수님은 춘천 지인을 만나러 춘천에 왔다가, 춘천 지인이 이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구경시켜주고, 그리고 38선 구경시켜준다는 말에 38선 탑 보러 갔었는데요. 조금 있다 보니까 금방 해가 떨어졌고요. 그래서 말고개 쪽을 넘어서 국도를 타고 돌아서 왔다는데요. 그땐 어둡긴 했지만 밤은 또 아니었고요. 말고개를 넘을 때였는데 군인들 몇몇이 모여서 걸어오더래요. 그래서 옆을 천천히 지나갔는데 그 순간 갑자기 난데없이 할머니가 뛰어들더라는 거죠. 그래서 놀란 비엔수님은 바로 급정지를 했다는데, 그러면서 차가 돌아서 반대편 도로 흙길로 들어갔고요. 그리고 그때 친구는 얼굴이 파랗게 질려서는 왜 그러냐고 이제 비엔수님한테 물어보더라는 거죠. 그래서 못 봤냐고, 할머니 못 봤냐면서 황급히 차에서 내려서 주변을 살폈는데, 동시에 아까 지나가던 군인들이 달려오더니만 비엔수님한테 친구가 말한 것처럼 무슨 일 있냐고 하더래요. 그래서 자초지종을 얘기했더니 할머니요? 할머니 없었는데. 그리고 군인들은 혹시 술 마신 거 아닌가 확인하려는 듯
둘을 번갈아 가면서 한참을 보다가 음주운전이 아니라는 걸 알고는 그냥 돌아서 가던 길 갔고요. 비앤수님은 놀라서 그냥 그 자리에서 바닥에 주저앉았고, 친구는 그런 비앤수님 앞에 앉아서는 피곤해서 잘못 본 것 같다고 차에서 좀 쉬었다 가자면서 비앤수님이 진정하도록 안심을 시켰다는데요. 정 뭐하면 친구가 대신 운전하겠다고 하면서요. 그런데 비앤수님은 그때 정확히 진짜 확실히 할머니가 뛰어드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절대 그게 착시였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다는 거. 그리고 그렇게 앉아서 담배를 좀 태우다가 안정이 된 후에 말고갯길 나가서 국도로 다시 돌아왔다는데요. 그렇게 국도를 타고 오다가 터널을 지나게 됐고요. 그게 바로 말고기 터널인 거죠. 말고기 터널은 좁고 낮에도 어두운데 그날은 또 거기에 안개까지 짙게 꼈었다고 하네요. 비앤수님은 안갯길, 빗길, 눈길 이렇게 좀 위험한 상황이면 늘 감속 운행을 했다는데요. 더군다나 방금 전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경험을 한 터라 평소보다 더 천천히 가는데 말고기 터널을 진입하려고 할 때 고양이 소리가 들리더래요. 야옹 하고. 그런데 그게 진짜 고양이 소리 같진 않고 마치 할머니가 야옹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진짜 온몸에 소름이 쫙 돋는데, 그래서 비앤수님이 친구에게 들었어? 하고 이제 물으니까 친구가 무슨 소리냐고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방금 할머니가 야옹 하고 고양이 소리 내는 것 같은 그런 소리 들린 것 같다고 하니까 친구는 내가 운전 대신할 거라고 또 한 번 얘기를 했다는데 비앤수님은 아니라고 괜찮다고. 그땐 할머니를 봤을 때랑 달리 자기 스스로 잘못 들었나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리고 그렇게 천천히 터널을 지나가는데 고양이 소리로 우는 할머니 울음소리가 계속 들리고 이게 잘못 들은 게 아니구나 했다는데요. 생각은 빨리 거길 벗어나고 싶은데 도저히 속력을 못 내겠더라는 거죠. 핸들을 쥔 손에서는 땀이 막 흐를 정도로 나고 눈은 정면 외에는 눈밀러나 사이드밀러는 볼 수도 없었다고 하고요. 그냥 바짝 굳었다고 하잖아요. 딱 그 모양. 그런 비앤수님을 친구는 계속 쳐다보면서 괜찮냐고 몇 번 하더니 조용히 앞만 바라봤다고 하고요. 이건 비앤수님은 그때 당시엔 몰랐고 나중에 친구가 해준 말이라고 해요. 그 할머니가 내는 고양이 울음소리에 몸이 얼어서는 그 소리 외에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다고 하니까요. 그리고 터널 지나서 말고개를 넘어서 큰 대교를 넘을 때까지 둘은 아무 말도 없이 조용히 왔다고 하고요. 큰 대교라는 게 제 생각에는 신매대교 같은데요. 어쨌든 그리고 친구 집 앞에 주차하고 친구랑 맥주 한잔 하는데 친구가 말을 하더래요. 거기 말고개 이상한 말이 좀 있긴 하더라. 괜찮지? 라고 말이죠.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그게 착시일 수도 환청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왜 이런 일은 같이 있어도 특정 한 사람만 느낄 수 있고 경험하게 되는 걸까요?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어서오세요. 괴담 들려주는 낚시꾼 괴담노 괴담집사입니다. 여러분 영안이 트인다는 말 아시죠? 이번에는 바로 이전 편에서 약수터에 올라갔다가 하얀 하체만 있는 그 귀신을 봤다는, 그 친구와 다른 친구들과 풍물시장에서 막걸리 마시면서 괴담꽃이 피는 바람직한 자리가 됐다던 그날 들은 괴담 중 그 자리에 있던 몇몇이 공감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떨어드릴까 합니다. 혹시라도 전편을 못 보신 분들을 위해 좌측 상단에 카드로 링크를 걸어드리겠습니다. 괴담집사는 이렇게나 친절합니다. 그리고 보신 뒤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재미없는데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복 받으실 겁니다. 그럼 그날 남자들이 모여서 그 꽃을 피운 괴담 중 여럿이 공감한 기묘한 이야기를 제가 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막걸리를 마시기 위해 모인 사람은 5이었는데요. 그중 약수터에서 하얀 하체만 있는 그 귀신을 봤다는 친구랑 예전에 무당들도 점괘가 나오지 않는다는 친구, 그 친구가 진짜 가짜 무당을 찾아낸 그 친구고요.
그 친구들은 지인들이 소위 영안이 트였다고 말을 하는 친구들인데요. 그런 친구들이 얘기해준 기묘한 경험담 시작합니다. 춘천에는 덕만이 고개라고 있는데요. 거긴 춘천 사람이면 거의 다 아는 곳이고, 그 위치가 춘천 양양 고속도로 타고 쭉 오다가 남춘천 요금소로 나오면 내비게이션이 자세히 알려주거든요. 춘천 요금소가 아니라 남춘천 요금소. 거긴 조선시대부터 덕만이 고개라고 불린 곳이라는데, 김유정님 소설에도 나온 곳이기도 하고요. 옛분들이 그 고개를 넘을 때 아주 하얀 소복을 입은 여자가 지나가는 사람을 유혹하고 홀려서 덕만이 고개라고 부른다는 말도 있고, 거기가 홍천으로 낚시하러 갈 때 지나다니는 곳이기도 하고, 제가 춘천으로 이사 오기 전에 춘천으로 오려면 거길 지나다녔었는데요. 솔직히 전 단 한 번도 거길 지나면서 뭘 보고 경험한 적은 없는데, 거기가 밤에 지나다니면 좀 오싹한 기분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런데 그 약수터에서 귀신을 봤다는 친구가 그 터널을 지나가는데, 거기가 제한 속도가 시속 40km던가 50km던가, 거기가 길이 꼬불꼬불해서 전체적으로 저속 구간인데 덕만이 터널 전후로는 70km 정도로 바뀌는 거로 기억하고요. 그 친구가 홍천에서 쏘가리 낚시하고 춘천으로 오는 길이었다는데, 한 새벽 2시 조금 넘은 시간이었다는데요. 덕만이 고개에서 흰색 차 한 대가 앞에 가고 있더래요. 그래서 친구도 어차피 거기가 서행 구간이고 길도 꼬불꼬불해서 그냥 천천히 그 차 뒤에서 간격 유지하면서 가는데, 그 차 운전자가 술을 마신 건지 졸음운전을 하는 건지 한쪽으로 쏠렸다가 다시 돌아오고 한쪽으로 쏠렸다가 다시 돌아오고, 그래서 그 친구가 클락션 막 울리고 상향등 켜고 졸음운전이면 정신이 들게 하려고 그렇게 했다는데요. 그런데 차 지붕에 썬루프 있잖아요. 그 앞차 썬루프로 여자가 상체만 내밀고는 나와서는 그 친구를 쳐다보더래요. 마치 째려보듯이. 아니 위험하게 왜 저런데? 저것도 음주운전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확인하려고 음주운전이 맞으면 신고하려고 좀 더 붙었는데, 그런데 덕만이 터널을 지나가는 그 시점에서 이제 터널이니까 밝아지잖아요? 그리고 터널이면 바람도 불고요. 그 터널 빛에 밝아져서 좀 전보다 자세히 보이는데, 그 썬루프 위로 상체만 내놓고 본 여자, 그 여자 머리카락이 바람에 흩날리지 않더랍니다. 그 친구가 평소에도 귀신을 보고 그러니까 무섭지는 않은데 혹시나 했다네요. 그게 귀신이고 그렇게 붙어있으면 좋을 게 없으니까. 그런데 아닌 게 아니라 그 차는 제한 속도가 70km가 되었는데도 속도를 올리지 않고 좀 전처럼 서행을 하면서 아슬아슬하게 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가 1차선으로 옆에 갔을 때쯤 그 차는 차선을 넘어서 친구 쪽으로 왔고요. 그때 친구는 뒤로 살짝 빠지면서 있는 힘을 다해 클락션 울리고 상향등 깜빡이고, 이게 터널이니까 또 그 울림이 한예술 하잖아요. 그제야 그 소리에 정신이 돌아왔는지 그제야 자리를 잡더래요. 그런데 이게 음주운전인지 졸음운전인지 확인도 해야겠고, 괜히 짜증도 나고 하니까 옆에서 속도 맞춰서 쳐다봤다는데요. 그 차는 차창유리가 거의 썬팅을 안 했거나 안 된 거로 봐도 될 정도로 그 안이 터널 조명에 훤히 다 보였다는데, 그 안에는 운전석에 중년 남성 한 명만 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무당이 그냥 가라는 그 친구가 또 얘기를 거들어요. 그 친구 얘기는 이래요. 그 겨울밤에 일 마치고 거길 지나오는데 거기가 눈이 쌓이면 온통 하얗고 눈빛이 반사돼서 정말 예쁘거든요. 그냥 제 눈엔 그래요. 그런데 미끄러워서 진짜 서행하고 조심해야 하는데, 그 친구도 거길 그렇게 서행하면서 지나고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거기엔 볼록 거울이 하나 있었고요. 그런데 볼록 거울 옆에 어떤 하얀 옷을 입은 여자가 서 있었는데, 이 추운 날씨에 저기서 뭐하나 싶어서 쳐다봤는데, 그때 맞은편에서 차가 오면서 헤드라이트로 그쪽을 비췄을 때 조금 전까지 보이던 그 여자가 순간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나면서 잘못 봤나? 하고 사이드미러로 거길 다시 슬쩍 봤는데, 사이드미러에 그 여자는 여전히 거기 서 있었다고 합니다. 그 친구의 차를 바라보면서요.
그리고 저 어릴 적만 해도 그쪽에는 여름에 놀기 좋은 곳들이 많고 밤에도 빛이 없고 공기가 맑아서 밤하늘 별도 정말 많고 은하수도 보였던 곳인데요. 그 친구들도 그쪽 마을에 사는 친구가 있어서 그 집에 놀러가서 잠도 자고 했었다고 해요. 그때 친구 집에 놀러가서 경험한 얘기도 해줬는데 이것까지 하면 너무 오래 걸리고 힘들 것 같아서 이 얘기는 다음에 떨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썬루프 밖으로 상체만 내밀었던 여자, 친구가 쳐다볼 땐 쑥스러워서 차 시트 아래로 숨어버린 걸까요? 볼록 거울 옆에 서 있었다는 그 하얀 옷을 입은 여자, 그 여자는 친구가 지나갈 때 볼록 거울 그 얇은 봉 뒤에 숨어 있다가 친구가 지나가니 다시 나타나서 쳐다본 것일까요? 오래된 그 옛 시절부터 전해 내려온 덕만이 고개 전설, 그 전설은 진실이었던 걸까요? 괴담록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평온하세요. 감사합니다.